기계 재료를 사용을 하려면 보통은 철을 쓰는데 밖에 초딩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조용해졌구나. 자, 보통은 금속이라고 하면 철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 재료는 반짝이는 금속들이 많다. 이 금속은 철과 철이 아닌 것으로 나누는데 철도 종류를 나눌 수 있어요. 순철, 그 다음에 강, 주철. 그리고 철이 아닌 것은 원소기 한번 써볼까요? 금, 은, 구리, 알루미늄, 티타늄 이런 것들. 이번 시간에 여기에서는 철이 아닌 것은 일단 냅두고 우리가 기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철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철의 종류가 지금 순철, 강, 주철로 여러 가지 나눠져 있다는데 이게 왜 나눠지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쓰는 거는 초록색으로 쓸 건데 적지 마시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철이라고 하는 요 원소는 혼자 쓰면 너무 물러요. 말랑말랑하고. 근데 우리가 가위도 만들어야 되고 칼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탱크도 만들어야 되면 무른 철을 사용하기에는 강도가 충분히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섞어주냐면 탄소라고 하는 아이를 섞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탄소는 어디서 만나면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되죠.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알갱이가 이렇게 나와서 바스라지거나. 근데 어찌되었든 이 탄소를 철에다가 넣으면 얘는 무른 철이 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욕심을 내서 탄소를 더 많이 넣으면 이 단단한 철이 흐르는 형태의 철이 돼요. 되게, 왜냐면 여기 지금 흑연의 알갱이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흑연의 알갱이를 넣으면 얘들이 좀 더 막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철이 탄소의 양에 따라서 성질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야?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이 그래프 하나만 있으면 철의 모든 성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는 순수한 철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철에 무엇을 섞은 거예요? 탄소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줄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의 함유량이 많아지냐면 탄소의 함유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0부터 0.02까지는 순수하게 철만 들어있는 무슨 철인데 순철인데 0.02% 이상의 지금 탄소를 더 넣으면 여기는 단단한 무가 된다? 강이 된다. 이거보다 내가 탄소를 더 넣으면 6.67까지는 잘 흘러서 주조하기 좋은 상태의 철인 주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6.67% 이상의 철은 잘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워주고 여기까지 됐나요? 순철, 강, 주철. 철은 탄소의 함유량에 대해서 가로축으로 변화가 되지만 자, 세로축에다 한번 Y축에다 써줄게요. 온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면 여기 1539도 얘 보이나요? 여기 동그라미 치고 얘를 철의 용융점이라고 하는데 철의 녹는 점이란 뜻이죠. 얘 이상을 가버리면
여기는 철이 무슨 상태가 된다? 액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온도랑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철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 그래프 모양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천천히 따라할게요. 780하고 210도는 이번에 안 쓸 거예요. 얘는 심화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나요? 자, 시작은 항상 여기에 있는 콩나물인 9부터 시작을 할게요. 9. 자, 여기 910도에서 시작을 해서 숫자는 책마다 약간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공부하는 책에 맞춰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723과 첫 번째 가로축 숫자인 0.02의 교점을 찾아서 점을 찍어주세요. 그럼 910부터 시작을 해서 쭉 꼭지점 갔다가 그대로 삼각형을 그리면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에서부터 평행선, 자, 그러면 우리는 910과 723과 0.02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0.8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점을 하나 찍고 상어 지느러미를 하나 만들어 줄게. 상어 지느러미 0.8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인 1130과 2.0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서 쭉 평행선. 그럼 얘네 둘도 사용을 했네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두 개를 가지고 바퀴벌레 등딱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바퀴벌레 등딱지에 꼬리, 똥구멍에 색칠. 그럼 왠지 모르게 이어주고 싶은 점 3개를 쭉 이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Y축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숫자를 사용을 했고 가로축에 지금 4.3이 하나가 남았어요. 4.3에서부터 올라와 볼게요. 점을 찍고,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승리의 빅토리 V를 그려주면 그래프의 모양은 완성이 된 겁니다. 철은 요 그래프의 모양대로 바뀌어요.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이제 얘네들의 정체가 뭔지부터 파헤쳐 볼게요. 쉬워요. 지금 1539도를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이만큼은 철이 더 이상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 상태가 아니고 무슨 상태다? 여기는 액체 상태다. 자, 이렇게 색칠을 해줄게요. 아, 여기는 액체 상태구나.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철들은 중요한 아이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제일 오른쪽에 탄소랑 철이랑 합쳐져 있는 Fe3C에 있죠.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단단한 상태가 돼요. 아, 얘 정말 시멘트처럼 단단하다 해서 요 Fe3C의 이름을 시멘 타이트라고 불러줘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시멘타이트. 이 주황색 아이들은 시멘타이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요 점은
우리가 강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점이죠. 그래서 강 중에서 가장 가운데 제일 잘 쓰는, 제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 강을 우리는 쓸게요. 공석강이라고 불러요. 왜 공석강이냐라고 하면 요 점의 이름이 뭐냐면 공석점이에요. 그래서 공석점에서 만들어진 강이다 해가지고 공석강이라고 부른다. 그럼 포인트가 한 군데 더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 포인트의 이름은 써줄게요. 공정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철의 이름은 뭘까요? 공정 강이 아니고 얘는 주철에 있는 포인트니까 공정 주철이 되겠죠. 그래서 0.8%의 강과 4.3%의 주철은 우리가 기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별히 공석강과 공정주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 점을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쓸게요. 포정점이라는 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점인을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이름들은 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 부분을 우리가 알파철이라고 불러줘요. 이 부분을 우리는 알파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는 숟가락 모양으로 델타철이라고 불러요. 요 부분을 델타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지금은 철들의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이 부분을 알처럼 생긴 감마철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줬는데 특별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얘네들은 단순히 이런 기호 이름도 있지만 실제 이름도 있어요. 감마철은 오스틴이 발견했다고 해서 오스테나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쓸게요. 여기에 델타철하고 알파철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페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계에서는 강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석강도 이름이 따로 있어요. 얘는 진주조개 모양처럼 되어 있다 해서 영어로 펄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공석강이라고도 부르고 펄라이트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번외로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면 되는데, 어느 번로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레데뷰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FE3C는 이 FEC 상태도는 다음번에 한번 엄청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있구나 알고 넘어가면 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자면, 자, 얘 잘 보고 따랐어야 돼요. 지금 각 온도별로도 이름이 있는데 210도를 우리가 A0 같이 쓸까요? A0.
723돌 A1, 780돌 A2, A3 얘는 안 쓸 거고요. A4라는 이름들이 또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은 지금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도 온도에 따라서도 다 종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철을 사러 딱 가가지고 난 단단한 철을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강을 사야겠죠.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는, 강의 범위 안에 있는 애들 중에 내가 상온에서 살 거니까 요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요 강을 사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0.8에 있는 공석강을 사게 되면 제일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럼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보고 나서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왼쪽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철, 탄소, 계 상태도에서 나는 공정주철을 찾아달래요. 공정주철은 아까 봤듯이 공정주철은 어느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될까요? 주철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철 범위 안에서 공정주철은 몇 퍼센트이다? 4.3%짜리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리고 2번. 철과 탄소는 약 6.68 탄소에서 탄화철이라는 화합물로 존재한다. 자, 탄화철 Fe3C라는 아이의 표준 조직은 무엇인가? 얘 이름 주황색으로 되어 있었죠. Fe3C의 이름은 무엇이다? 시멘타이트이다. 3번. 주철의 성질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주철이라는 것은요, 사실 얘를 한번 써볼게요. 주철이 왜 주철이냐면 얘는 주조를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철이에요. 주조라는 거는 쇳물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액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틀 안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굳혀서 이 모양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주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철의 성질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보면 답은 내가 주조를 할 수 있는 주조성이 우수하다. 요게 정답이 됩니다. 4번. FEC 상태도에서 온도가 낮은 것부터 찾아라. 얘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를 주황색 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온도가 낮은 거, 제일 낮은 거는 여기 있는 공석점 1번, 그 다음에 A2 변태점 여기 있네요. 얘가 2번, 좀 더 높은 거 여기 있는 공정점 3번, 그 다음에 여기에 포정점 4번. 다시 보자면 여기 있는 공석점 1번, A2 2번, 공정점 3번, 포정점 4번.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철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았으면 충분히 이번 페이지에선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